흔히들 비타민C는 피부 미백과 주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학은 이 주장들을 어떻게 검증했을까요? 이번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피부 노화 연구에서 드러난 비타민C의 효과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콜라겐. 이 콜라겐은 세 가닥의 가늘고 긴 사슬이 서로 꼬여 만들어지는 삼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프롤린과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수산기를 붙이는 수산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새끼줄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가닥의 실을 그냥 꼬면 쉽게 풀리지만 풀을 먹여 단단히 꼬아내면 튼튼해지듯이 수산화된 프롤린과 라이신은 수소결합을 형성해 삼중나선을 안정화시킵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수산화 과정에 관여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이 수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풀을 제대로 먹여주는 작업자가 바로 비타민C인 것이죠.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풀칠이 되지 않아 삼중나선이 약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으며 심한 경우 피부와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결정짓는 젊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섬유화세포. 이 섬유화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해 피부의 두께와 탄력을 유지하죠.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산화적 스트레스와 효소 활성 감소로 섬유화세포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 능력이 감소하고 그 결과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조력자로 작용하고 항산화 효과로 섬유아세포를 보호하여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활성산소종을 만들어 DNA 손상과 콜라겐 분해를 유발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광노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실제로 항산화 방어력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는 섬유화세포와 각질 형성세포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며 아넥신 A1과 아포E 같은 특정 유전자가 관련됨을 보고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C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의 손상을 줄여 노화 피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는 비타민C가 히프 경로를 조절해 피부 노화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래 히프1 알파는 저산소 환경에서 축적되어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신호를 내지만 피부 세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나 노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축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히프1 알파를 분해하는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해 이러한 히프1 알파의 축적을 억제하고 그 분해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외 기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분자 수준에서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람의 피부에서는 어떨까요? 국소 비타민C는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탄력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크림과 세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이 쓰인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과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만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실제 임상 시험 결과를 중심으로 비타민C 국소제가 피부 개선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 비타민C 크림은 이중 눈가림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미세주름과 피부결을 개선시킨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로 발생하는 초기 포토에이징을 완화하는 근거가 제시되며 국소 비타민C의 임상적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임상 시험에서는 5% 안정화 비타민C 크림은 피부 콜라겐 1과 3의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성과 거칠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직학적 평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되어 비타민C의 피부 항노화 효과에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여기에 페룰산이 더해지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며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조합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단일 성분 대비 최대 8배 강화된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재 많은 피부과학적 국소제 연구에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페룰산 조합이 골드 스탠다드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맵 크림은 비타민C 유도체를 10% 농도로 함유한 국소제 제형을 의미하는데 기미로 피부 색소 침착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10% 맵 크림이 멜라닌 지수와 메시 점수를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멜라닌 지수는 피부 멜라닌의 농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색소가 많이 침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는 기미의 면적, 색의 농도, 그리고 균일성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임상평가 지표입니다. 특히 10% 맵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같은 기존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피부 자극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비타민C 유도체가 색소 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국소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경구 섭취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국소제와는 달리 전신적인 항산화 효과와 피부 대사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경구용 보충제가 피부 노화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구로 비타민C를 보충하면 혈중 농도가 약 200에서 300 마이크로몰 농도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 노화 개선에 효과가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소제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일부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경구 비타민C 보충이 피부 수분량을 높이고 거칠기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항산화 지표가 상승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규모가 작고 일관성이 부족해 단독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 메타 분석과 종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소제는 주름과 탄력 그리고 광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경구용 보충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국소제로서 의미가 크고 경구 보충은 보조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소제의 한계는 제형 안정성과 피부 투과율 그리고 장기간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향후에는 복합제와 새로운 제형 연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